자, 이제 지난번 프린트 7페이지 보시면은 물권법 강론 이렇게 목차를 쭉 정리해 놨어요. 자, 강론은요, 이제 목차 필요 없어요. 강론은 뭐만 알면 되냐면 논점,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부분 있죠? 걔만 아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강론은요, 개별적인 물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차 다 똑같아요. 목차가 자, 이제 해봤으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목차 순서잖아요. 제일 먼저 항상 뭐가 먼저 나오던가요? 의, 그렇죠? 항상 의예요, 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의. 자, 두 번째 요 의할 때 개념이잖아요, 이게. 개념 잡을 때 개념을 확실하게 잡게 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다른 것과 비교가 나와요. 비교. 이게 중요해. 그래야 개념을 빨리 잡으실 수 있어요. 개념을 빨리 잡는데 예를 들면 우리 조건과 기한 하셨잖아. 그렇죠? 그럼 조건 따로하고 기한 따로 하면요. 기한 개념을 못 잡아. 그럼 조건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 기한은 도래가, 확실한 사실인데 조건은요. 약정을 하면 소급이 되는데 기한은 소급이 절대 안 된다. 조문이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요. 조건에는 없는데 기한에만 있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기한의 이익. 그렇잖아요. 이렇게 개념을 비교해서 잡으셔야 돼요. 항상 우리 사실인 관습하고 관습법하고 비교하셨잖아. 관습법이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아, 또 잊어먹었어. 또 글자 수가 틀리다니까. 글자 수가 단어에서 찾아야 돼. 단어에서. 그렇죠? 관습 두 글자, 관습법 세 글자. 법자가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관습법 법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법이라고 생각한다. 법적 확신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관습은 법자 안 붙어 있으니까 법적 확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관이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관습은 법이 아니니까 법관이 직권으로 고려 안 하죠. 당사자가 뭐 해야 된다? 주장 원용해야 된다. 이렇게 개념 잡는 거예요. 응? 법정지상권이 있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뭐가 달라요? 글자 수가 틀리다니까. 법 뭐예요? 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 법정, 법률에서. 근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이잖아요. 그럼 뭐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판례가 인정해 주는 거죠. 판례가. 그렇죠? 그런데 일조할 때 뭐라 그랬어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그 얘기는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만 뭐가 인정된다? 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개념 잡을 때 항상 비교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뭐 나올까요? 여러분들 하시는 게 권리 변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생, 변경, 소멸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요. 발생을 다른 말로 하면요. 취득. 변경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뭐 하시는 거냐? 효력. 점유권의 효력, 소유권의 효력, 전세권의 효력. 세 번째가 효력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발생, 변경, 소멸. 뭐 하면 돼요? 소멸. 소멸이에요. 근데 여기요. 발생하고 소멸은 이미 어디서 했어요? 총론에서 지금 하셨잖아. 물권 변동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 하겠어요? 소유권에만 있는 특별한 소유권 취득 사유. 소유권에만 있는 특별한 소유권 취득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취득시효. 그렇죠? 그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아, 이런 게 소유권에만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소유권 쪽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소멸도 이미 여러분들 하셨잖아. 그런데 지역권에만 있는 특별한 소멸 사유가 있다 이게. 그거 하시는 거야, 그거. 이미 총론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이미 반복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강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의. 일단 뭔 소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 두 번째가 여기요? 효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강론할 때는 뭘 위주로 하면 된다. 논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논점 위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 나오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점유권 한 문제 나오고 소유권 세 문제 나오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위주로 하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점유권부터 해볼게요. 자, 점유권이요. 점유권이 어떤 권리요?
물건을 사실상 뭐하는? 지배하는 권리요. 사실상 지배하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배하는. 그래서 이걸 현실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점유권 말고 아까 제가 그랬죠. 개념을 비교하려면 우리가 물건을 나눌 때 점유권과 뭐로 나눈다? 본권. 그렇죠? 그럼 본권은요? 어떤 권리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관념적이라 그래요. 관념적. 자, 그러면 점유권하고 본권은 점유권은 현실적인 거고 본권은 관념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질이 같다 다르다. 성질 다르죠. 그럼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립이 되니까 이 두 개가 동일인한테 귀속되더라도 혼동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금방 나오잖아요. 혼동 안 된다 이게요. 그렇죠? 그래서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 이게 현실적인 건데 금방 밑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밑에 점유의 관념화가 나오죠. 아니 금방 현실적인 거라 그랬는데 뭐가 나와요? 점유의 관념화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뭐 하시는 거냐면 용어 하시는 거예요. 점유의 관념화가 나온다. 그럼 관념화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실상 지금 지배를 하거든요. 지배를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점유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배를 하는데 점유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점유 보조자. 여기서 이제 점유 보조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 그런데 점유권이 또 있어요. 두 개가 일치 안 되잖아. 이게 누구냐? 간접 점유자. 이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용어 하시는 거야. 용어 또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해 가면서. 점유 보조자 말 그대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점유주 그래요. 점유주, 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점유 보조자가 있어요. 이 점유 보조자는 딱 두 명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상점의 점원, 두 번째 가정부. 점원, 그다음에 가정부. 이 사람이 누구다? 점유 보조자다. 점원, 그다음에 가정부. 이 사람이 점유 보조자예요. 그럼 점유주는 누구겠어요? 사장님이야. 사장님. 그래서요. 자, 간접 점유자가 있다는 얘기는 누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직접 점유자가 있겠죠. 간접 점유자 말고 누가 있다? 직접 점유자가 있다. 요 점유주하고요, 점유 보조자 사이의 관계를 점유 보조 관계 그래요. 여기 간접 점유자하고 직접 점유자 사이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 그래요. 점유 매개 관계. 이 점유 매개 관계 제일 대표적인 게 임대차요. 제일 대표적인 게 임대차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했어요. 누가 그 집에 살아요? 임차인이요. 그렇죠? 그럼 임차인은 뭐 하겠어요? 직접 점유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임차인이요. 그럼 간접으로 점유하는 사람 누구요? 네, 임대인이요. 임대인을 뭐라고 불러요? 간접 점유자.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그렇죠? 점원하고 그다음에 가정부는 점유 보조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임대인이고요. 이 두 개를 대비해서 보는 이유가요. 자, 여기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점유권이 없어요. 그럼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물권이 없잖아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 해요.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현재 침해자. 현재 침해자가 누구예요? 현재 점유자. 얘 지금 점유해야 안 해요? 점유 안 하고 점유 보조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점유 보조자. 점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요.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점유권 있으니까 그럼 점유보호청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물권적 청권의 상대방도 돼야 안 돼요? 상대방도 되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도 되니까 간접 점유자한테도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고. 대비가 돼야 안 돼요? 대비가 되잖아. 둘이 반대잖아, 지금. 반대인 게 하나 더 있어요. 딱 하나만 더 하시면 되는 게 거기 점유권의 효력 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 나와요? 네, 자력구제 나오죠. 자력구제는 문제 이것만 물어봐. 다른 거 더 할 거 없어요. 자력구제 있어요. 자력구제. 자력구제가 뭘까요? 그러지 마시고 자력구제는 자력으로 구제하는 거야. 아니 그냥 쉽게 하시라고. 자력으로 구제하는 거야. 자력으로 구제. 그렇죠? 자력으로 구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 법이 있잖아. 법이 먼저 해야지. 그렇죠? 근데 법보다 주먹이 앞서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자력구제는 원칙은 안 되는데 경찰은요. 우리 5분 거리에 있다며. 경찰은 우리 5분 거리에 있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5분 있다 출동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5분 이전에는요. 출동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럴 때 하는 거야.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력구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력 방위가 있고 자력 탈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력 방위는 뭐예요? 자력으로 방위한 거죠. 자력으로 방위했으니까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안 뺏겼어.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가방 들고 가는데 가방을 날치기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꽉 쥐고 안 놨어. 안 뺏겼잖아. 그럼 문제될 거 없어요. 얘 문제될 게 없고요. 자력 탈환은요. 일단 뺏겼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현장에서 추적해서 탈환해 왔어. 도로 뺏어 왔어요. 그게 자력 탈환. 얘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력 구제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사장님이 점원은 왜 두는 거예요? 가게 잘 지키라고. 그렇죠? 사장님 식사 나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가게 잘 봐라. 가게 잘 봐라. 무슨 소리예요? 누가 와서 훔쳐가는 놈 있으면 어떻게 해라? 쫓아가서 뺏어와라. 가게 잘 지켜라. 자력 구제가 안 되면 점원을 둘 필요가 없지. 개를 한 마리 키우지. 그럼 개는요. 월급 안 줘도 되잖아. 그렇죠? 개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뱀 있어요. 뱀을 풀어버리면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 그렇죠? 월급 줄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자력 구제하라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점유주는 자력 구제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더 열심히 쫓아가겠어요? 주인이 열심히 쫓아가지. 없어지면 이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얘는요. 할 수 없이 얘 때문에 할 수 없이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력 구제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간접점유자는 자력 구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자력 구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현장에서 추적해서 탈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간접점유자는 어디 있어요? 현장에 없고 자기 집에 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직접 점유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력구제권이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있잖아. 그러니까 자력구제권 있어요, 없어요? 자력구제권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차인이 방을 안 빼내? 임대차가 그냥 끝났는데 월세도 안 내요. 그래서 임대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력구제 하려고 쳐들어갔죠. 임대인이 내쫓으려고 자력구제 하려고 쳐들어갔잖아. 쳐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와요. 임대인은 자력구제권이 없다니까. 임차인은요. 자력구제권이 있잖아. 그러니까요. 쫓겨나온다니까. 임대인이 만약에 쳐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임대인이 또 이런다. 자기 열쇠 하나 갖고 있거든. 열쇠 하나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쇠 열고 들어간다 또? 열쇠 열고 들어간다니까. 너 왜 방 앞에 열쇠 열고 들어간다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요. 주거침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거침입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 내 집인데 내가 뭘 못 들어가냐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주거침입 되는 거야. 주거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임차인한테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자력구제할 수 있는 거지. 임대인은 돼야 안 돼? 안 돼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간 통째가 없어지니까 아니 간도 크지. 여자가 바람 피는 남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거야. 바람 피는 남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 근데 간통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성립되냐?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왜 주거침입이야?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했다는 거야.
둘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주거권이 있지만 남편이 뭐가 있어요? 주거권이 있는데 남편 승낙도 받지 않고 어떤 남편이 승낙하겠어? 그렇죠? 근데 들어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간통죄는 안 되잖아. 간통죄 없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뭐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았다니까. 주거침입죄는. 야, 참. 개념 정리됐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점유 보조자고 간접 점유자가 누구냐? 됐죠? 그래서 차이가 뭐냐? 차이가 서로 이렇게 대비해서 보시면 된다고.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점유의 모습이라고 나오죠? 점유의 모습 용어 하시는 거야. 자주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 점유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 점유예요. 그렇죠? 아주 쉽게 여기요. 임대인은 누구 거예요? 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무슨 점이요? 간접 점유고 자주 점유고요. 임차인은 지 건가요? 아니죠. 임차인은 무슨 점이요? 타주 점이요. 응? 임차인은 타주 점이요. 임대인은 자주 점이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선의 악이 나오죠. 선의 본권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선의. 본권이 없는 걸 잘 알았어요. 그게 악이. 악인 딱 한 명만 기억하시면 돼. 도둑이요. 일단 도둑은 자주요, 타주요? 도둑은 자주점일까요? 타주점일까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게 자주점이에요. 소유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왜 훔쳤어요? 소유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은 자주요, 타주요? 자주요. 자기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선이요, 악이요? 악이요. 그렇죠? 그런데 자, 과실이 있는 점유 없는 점유 그러는데 본권이 있다고 믿은 거 선이잖아요. 이렇게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실이 없는 거고요. 정당한 이유가 만약에 없으면 그럼 과실이 있는 거예요. 응? 자, 이게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렇게 연결돼요. 자, 우리 했던 예예요. 자, 갑니다. 갑소유 토지요. 갑은 어떻게 했다고요? 서울 가고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점유하던 을이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살해 안 해왔죠.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어요. 을은 소유권 취득해 못해요? 못해요. 근데 을은 어떻게 한다고요? 병한테 팔아먹으려고 등기했다 그랬죠? 을이 병한테 팔아먹는다고요. 매매 계약했어요. 을이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병한테 인도해 줬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지금 점유하고 있겠네요. 물론 등기도 했고요. 자, 그럼 병은 매수인이죠. 그렇죠? 그럼 자주점이요, 타주점이요? 자주점. 왜 샀어요? 소유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자주점이죠.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 보고 샀죠. 을 거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 믿었으니까 산 거지. 선이죠. 매매 계약할 때 병은 등기부등본 띄워봐요, 안 띄워봐요? 띄워봤으니까 을 거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 있죠. 그럼 뭐예요? 무과실이에요. 그렇죠? 자, 자주의 선의의 무과실에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돼 있죠. 을은 소유권 취득해 못해요.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죠. 소유권자 누구예요? 갑이죠. 그렇죠? 갑이 소유권자니까 갑이 어떻게 하겠어요? 병한테. 갑이 병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내 거니까 내놔. 반환 청구하겠네. 그렇죠? 그리고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 말소도 청구하겠네. 물권적 청구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 뭐가 되는 거냐? 소유권을 회복하는 회복자가 되는 거고 얘는 점유자가 되는 거고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예요. 얘는 점유를 하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본권,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권자가 본권에 기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반환 청구하겠죠. 이랬을 때 일어나는 법률 관계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됐습니까? 얘가 한 문제 나온다고 얘가.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 얘가 한 문제 나오고 얘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사례로 나오죠. 아 그래서 사례 말씀드리는 거야. 이렇게 사례로 나오는 거예요. 사례로 나오면 얘는요. 지금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인도받아서 뭐 했어요? 점유했어요. 점유했으니까 뭐 했게요? 과실을 수취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본권이 없으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반환 청구하면서 모두 청구하겠어요. 부당이득 반환도 같이 청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원칙은 뭐예요?
얘는 선이잖아요. 원칙. 그러니까 그걸 외우라 그런 거야. 부당이득 반환 원칙 선의는 현존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악의는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된다. 이걸 외우라고 한 이유가 자, 얘 선이잖아요. 이럴 때 선의 점유자한테 뭐가 인정되냐? 과실 수취권이 있어. 과실 수취권이 있다 무슨 소리예요? 과실이 애거란 얘기예요. 과실이 애거니까 얘는요. 부당이득 반환이 뭐가 된다? 면제가 돼요. 부당이득 반환 안 해도 돼.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특칙, 예외가 되는 거야. 특칙. 부당이득 반환 특칙 뭐 하셨어요? 제한 능력자는요. 선의, 악의 가리지 않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특칙 예외. 그럼 민법 총칙에 있는 예외고 물권법은요. 여기 선의 점유자는요. 과실 수취권이 있다. 부당이득 반환이 뭐가 된다? 면제가 된다. 부당이득 반환 안 해도 돼. 선의는. 그렇죠? 선의만 특칙이야. 그럼 악의는요. 원칙이죠. 그렇죠? 원칙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법률 관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아세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게 포인트라고. 아세요? 두 번째, 자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 그런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요. 해마다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해마다 문제가 나온다. 그렇죠? 해마다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총론상의 논점이 있고 강론상의 논점이 있다. 총론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청구권자가 누구다? 현재 물권자다. 상대방은 누구다? 현재 침해자다. 그렇죠? 그런데 강론에 오시면 자, 물권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죠. 본권은 다시 어떻게 나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눈다. 소유권하고 이 소유권을 제한해 놓은 제한물권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물권적 총권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다. 여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총권 있죠. 요걸 뭐라고 부른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총권 이렇게도 불러요. 그런데 줄여가지고서 얘를 점유, 보호, 청구권 이렇게 불러요.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나오면 아 이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총권. 그렇죠? 그럼 본권은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아니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 규정이 제한물권에 뭐가 된다? 준용된다. 따라온다. 물권적 청구권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그럼 문제는 뭘 물어보겠어요? 얘하고 얘가 뭐가 다르냐? 얘하고 얘가 뭐가 다르냐? 차이점 물어본다고. 차이점. 그 차이점 어디 나오냐? 조문에 다 나와요. 204조 조문에 보면 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아무 때나 행사하는 게 아니고 1번 침탈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어요. 침탈. 침탈이 뭐겠어요? 절도, 강도 당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어요. 사기, 횡령은 침탈이 아니에요. 그럼 사기, 횡령은 점유권에서 돼 안 돼?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 안 되고 뭐로 해야 돼요? 소유권에게서. 이게 안 되니까 이걸로 해야 되는 거지. 침탈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행사 못 해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권에게서는 행사 못 해요. 그러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점유권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소유권으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점유권은 1년 이내에 재판상 행사해야 돼요. 여기 1년 이내에 재판상 행사해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출소 기간이라 그래요. 출소가 뭐예요? 교도소 나온 거 아니고 소를 제기해야 된다. 출소 기간이다.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출소 기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출소 기간이라고 나오면 다 뭐야? 다 거짓말이야. 다 틀린 거야. 이 세 개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네, 맞아요. 이걸 외워야 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외울 거는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어요. 응?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외우는 거는 제가 3월 달에 또 드려. 암기사항 정리해서 아예 드려.
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6월 달까지는 외워놔야 돼. 근데 이제 그때 외우는 기간이 있어요. 외우는 기간이. 그래서 이제 복도에서 만나면 물어봐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뭐가 다릅니까?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침탈, 2번 선의의 특별 생경에 행사 못한다, 3번 1년 이내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 끝! 이렇게 외워야 돼. 그렇죠? 외워야 된다니까 외울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복도에서 만나면 물어보니까 사람이 복도에 없어. 복도에 사람이 없어. 다니질 않아. 나 꽁꽁 들어가서 공부해.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외울 건 어떻게 된다? 외워야 돼.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 쪽에서 중요한 논점은 뭐가 중요한 논점이냐? 일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있죠?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사례로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뭐가 다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거 알면 그런 문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건 왜 하는 거냐면 소유권 쪽에서 취득시 할 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연결돼요. 소유권하고 연결돼서 그때 그래서 그 개념이 필요한 거고. 응? 자, 그래서 점유권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용어 정리하셨고, 자 이제 두 번째 소유권 가보십시다. 소유권은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권리요? 사용. 사용은 용도에 따라서 쓰는 거요. 수익, 과실을 수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랬죠? 처분이 뭐예요? 처분행위. 처분하기 전에 빨리 얘기해요. 처분, 양도, 포기, 담보 설정.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처분권자만 할 수 있다. 처분권이 뭐라고요? 소유권이요. 처분권이 소유권이요. 그러니까 무권리자 처분행위 뭐라고요? 무효라고요. 그렇죠?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처분행위래?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그래서 자, 사용, 수익하는 것을 제한하면 그게 뭐예요? 용익 물권이고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면 그게 뭐고요? 담보 물권이고. 그렇죠? 그러면 사용 수익을 제한했으니까 소유권자가 사용 수익을 못 하는 거잖아. 누가 사용 수익을 하는 거예요? 용익 물권자가,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다음에 지역권자가 사용 수익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소유권 쪽에서 중요한 거는 제일 첫 번째가 상린 관계. 여기서 또 한 문제 나와요. 자, 상린 관계 합니다. 이제 용어. 상린이 뭐예요? 서로 상자, 이웃닌자, 서로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관계. 부동산이니까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겠죠. 건물 상린관계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건물 상린관계 제일 대표적인 거 아파트. 아파트에서 무슨 문제 있어요? 층간소음. 그게 바로 상린관계 문제야. 그렇죠? 층간소음. 그런데 층간소음 문제 말고 뭐의 문제도 있냐면 애완견 문제도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한번 당했거든. 아니 내가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소만한 개가 있어요. 개가 커. 근데 그게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야. 걔의 주인은 또 조그만 여자야. 여자인데 걔가 막 내리면서 나한테 덤벼드는 거야. 근데 그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얘 착해요. 착하지. 주인한테는 착하지. 나한테는 착하겠어? 식겁했다니까. 아니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아니 식겁이 먹을 식자에 겁겁자. 겁을 먹는 게 그 식겁이야. 그 사투리 아니에요. 시급했다 그러잖아. 그거 사투리 아니야. 원래 있는 말이야. 그거 겁을 집어 먹지. 그렇죠? 근데 난 놀랬을 거 아니야. 얼마나 놀랬겠어. 그렇죠? 그런데 걔가 또 어떻게 날 보더니 앙 이런다고. 그 주인은 뭐라 그래? 안 물어요. 그렇죠? 주인을 안 물지 나를 안 물겠냐고. 그렇죠? 내가 어릴 때 우리 집 앞에 교회 있는데 그 교회 개가 아주 사나웠어. 그 개한테 내가 여러 번 물렸어. 트라우마가 있다고. 트라우마가. 근데 그때 개한테 물리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개 잡아다가 꼬리 털을 잘라. 털을. 그래갖고 그걸 끄실려 가지고서 참기름에다 발라갖고 붙였다고. 우리 어릴 땐 그렇게 했어. 약이 없었어. 그냥 그렇게 해서 치료했다니까. 그 내가 어떻게 했어요? 무섭지. 근데 그게 옆집이야. 근데 개 두 마리 데리고 다닌다니까 지금. 이게 뭐의 문제? 이게 상린관계야. 상린관계. 그렇죠? 이게 해결이 잘 안 돼. 근데 그 집만 개를 키우는 게 아니야. 곳곳에 개를 키워요. 근데 그 주인이 밤늦게까지 안 와. 그럼 개는요? 계속 짖는 거야. 계속 목이 쉬어 개가. 그렇죠? 얼마나 개가 불쌍해. 그 개 고문하는 거야. 그거. 개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주인은 나가 있고 개는 혼자 있잖아. 그렇죠? 그것도 견권.
걔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을 그렇게 오래 비우는 사람은 걔를 키우면 안 돼, 사실은. 그렇죠? 그다음 또 이렇게 공동주택 살면은 상린관계. 상린관계 뭔지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딱 두 개예요. 조문은 굉장히 많아요. 조문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있어요. 이건 조문하시면 돼, 조문. 자, 집과 집 사이의 경계가 뭐예요? 담이요. 그렇죠? 담을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담을 설치하려면 뭘 해야 돼요? 측량이요.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담의 설치 비용 및 측량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거짓말이죠.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계선 부근에 건축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반 메타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 뭐겠어요? 정화조. 정화조 묻으려면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둬야 돼. 생각해 보세요. 냄새 나잖아. 그러니까 2m 이상 둬야죠. 그런데 경계선물에 건축을 할 때는 2m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 틀리죠. 이게 바꾸는 거예요, 숫자. 그러니까 이건 조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문만. 별거 없어요. 조문만 하시면 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있어요. 주위 토지 통행권 말 그대로 주위 토지를 뭐 할 수 있는 권리? 통행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그래서 요게 원칙은요. 219조고 얘는 유상입니다. 유상 뭐 해야 돼? 통행료를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되는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220조입니다. 얘는 무상입니다. 공짜입니다. 요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가 중요한 거냐? 판례입니다. 내년도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상린관계 문제 물으면 요거 물어볼 거예요. 주위 토지 통행권 판례 물어볼 거야. 이해는 아주 쉬워요.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하고 연결돼 있냐면 여러분들 공법하고 연결돼 있어요. 공법. 자, 일단 원칙부터 얘기해 볼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잘하는데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여기가 공로예요. 여기는 갑필지고 여기는 을필지예요. 그럼 을필지는 길이 없죠. 이런 땅을 공법 시간에 맹지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을필지 소유자가 공로로 나가려면요. 요 갑의 땅을 거쳐서 나가야죠. 그래서 을은 얘 땅을 거쳐서 공로로 나갈 권리가 있어. 그게 주위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럼 얘는 갑은 을이 통행하는 것을 용인해 줘야 돼. 받아줘야 돼. 그러면 얘 소유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한이 된 거죠. 그렇죠? 소유권이 제한이 된 거잖아요. 항상 남의 소유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로서 해야 돼.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돼. 언제 나와요? 공법 시간에. 수용할 때 나오죠. 수용을 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돼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소유권이 지금 민법 219조에 의해서 제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죠. 뭐요? 유상. 이게 유상의 주위토지 통행권이야. 남의 땅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된다고 민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죠? 이게 원칙인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가 공로고요. 여기도 공로예요. 자, 여기는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을의 땅이에요. 그럼 지금 맹지 없죠. 갑은 일로 통행하면 되고 을은 일로 통행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예외는 아무 때나 예외가 되는 게 아니고 법에서 특별히 정한 그 경우만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키워드야. 그래서 요 예외가 되는 경우는 분할, 일부 양도하는 바람에. 그래서 갑이요, 자기 땅의 일부를 지금 병한테 팔려고 해. 땅의 일부를 병한테 팔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 땅을 먼저 일부를 떼서 팔려면 이거 해야 돼. 이게 뭐예요? 분필. 그렇죠? 분필을 해서 병한테 팔았어요.
일부 양도하는 바람에 맹지가 생겼네. 여기 맹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분할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에는 뭐다? 무상이야. 공짜예요. 근데 무상은 누구끼리만 무상이냐? 당사자 사이만. 갑하고 병 사이에서만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병은요. 이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통로를 내서 공로로 나갈 수 있죠. 당사자 사이죠. 그렇죠? 그러면 병은요. 이쪽으로 통행권 인정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얘는 당사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로 나오냐면 병이 정한테 땅 팔았어요. 병이 정한테 땅 팔았어요? 팔 수 있잖아. 그렇죠? 팔았어요. 그럼 이 정은 일부 양도 당사자의 아니에요. 아니죠. 땅 넘겨받은 사람이니까 특정 승계인이죠. 이 사람은 무상이요, 유상이요? 유상이요. 왜? 무상은 누구끼리만 무상이다? 네,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이니까 이 정은 특정 승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상 아니죠. 그럼 원칙으로 가야죠. 그럼 뭐예요? 유상이 된다고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지금 말씀드린 게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무상이 되는 건 예외잖아요. 예외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언제 된다? 분할, 일부, 양도 이게 키워드라고. 이게 나오면 그럼 무상이야. 근데 무상은 누구끼리 무상이다? 네,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이야. 그러니까 특정 승계는 당사자 아니잖아요. 그럼 뭐다? 유상이다. 이거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이 판례 있죠? 상린관계는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상린관계 일단 한 문제. 그렇죠? 딱 그 밑에 또 보세요. 뭐 있어요? 취득시효 있죠. 취득시효. 그렇죠?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또 한 문제. 얘는 반드시 나와요. 취득시효는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이미 점유취득시효 앞에서 했어요. 법률 규정이지만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하죠. 그렇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이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소멸시효하고 비교해서 설명드릴게. 자, 소멸시효는 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행사를 해야 안 해요? 행사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죠? 이게 시효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채권은요. 일반적으로 10년이죠. 외상값 채권은요. 1년이죠. 그렇죠? 그런데 권리 중에서 물권, 용익 물권만 몇 년? 20년. 아까 하셨잖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리가 소멸한다고요. 어떻게 소멸하느냐? 행사하지 않았던 때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게 뭐예요? 소급해서. 소급해서 권리가 소멸해요. 그게 소멸시효. 그럼 취득시효는 이거 반대. 취득시효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없는데 권리를 뭐예요? 행사를 해요. 행사를 해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죠. 점유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권리를 취득해요. 어떻게 취득하겠어요? 소급해서. 행사했던 때로 소급해서. 그래서 제가 소급표는 뭐하라 그랬어요? 무, 시, 해, 취. 무, 무권들이 취인. 시, 시효 취득. 해, 해제. 취, 취소 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그렇죠? 그럼 도대체 권리가 없는데 행사를 한다는 게 뭐냐? 권리가 없다? 본권이 없어요. 본권이 없는데 행사를 한다? 그게 뭐냐? 점유를 해요. 본권이 없는데 점유를 해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뭘 취득한다? 본권을 취득해요. 본권을 취득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점유권은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야. 점유권은 본권 아니잖아요.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점유권은 취득시효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점유권은 취득시효 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요. 점유를 해야죠.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점유 안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점유를 안 하죠? 저당권이요. 저당권자가 우리 집 점유해야 안 해요. 저당권자가 은행이잖아. 은행이 우리 집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고 내가 점유하고 살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취득시효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취득시효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 답이요.
올해 시험 문제 답이라니까. 다음 중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이게 나왔다니까. 개념이야, 개념. 그렇죠? 이거는 쉽게 나온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뭘 물어보냐? 법률 관계 물어본다고. 사례 물어본다고요. 그럼 하나 더 있어요. 점유 안 하는 거 지역권이라고 있어요. 지역권은 점유 안 해요. 그러니까 지역권도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 있다. 294조의 조문에 있어. 그러니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취득시효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취득시효는 본권이 없는데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갑의 집이고 을의 집이죠. 갑과 을의 집의 경계는 뭐예요? 담이요. 그렇죠? 아까 담의 설치 비용은요. 절반씩 부담하지만은 측량 비용은요.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는 얘기는 담을 설치할 때 측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측량을 안 하고 갑이 이렇게 담을 설치한 거예요. 측량을 안 하고 갑이 이렇게 담을 설치한 거야. 그럼 이 담은 이 부분은요. 등기부상으로는 누구 땅이에요? 을의 땅이죠. 그런데 갑이 뭐해요? 점유하잖아요. 본권이 없이 점유하잖아요. 담 한 번 섰어요. 몇 년 가요? 20년 이상 가죠. 그렇죠?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우연히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얘는요. 취득시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등기 청구할 거 아니야. 그렇죠? 등기 청구하면 얘는 등기해줄 의무가 있어요. 땅 뺏기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는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니까 처음부터 자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돼야 안 돼? 안 돼요. 처음부터 자기 거니까. 얘는 얘한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돼야 안 돼? 안 돼요. 처음부터 자기 거니까. 그렇죠? 이게 뭐다? 취득시효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야. 취득시효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뒤에 막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 왜? 땅 찾으려고. 수업하다가 이게 내 땅 이거 그래서 쫓 뛰쳐나간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5분 있다가 바로 돌아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 돌아와요. 많아. 자, 아버지가 시골에 땅이 있는데 자식들 데리고 서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땅이 있으니까 옆집의 아저씨한테 어떻게 했어요? 소작을 맡겼어. 그래서 농사 잘 되면 쌀 몇 가마니 올려 보내라.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셨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상속 받았어. 그런데 농사를 짓던 아저씨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쌀도 안 보내. 쌀도 안 보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은 잊어먹고 있는 거야. 그 땅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아저씨가 서울에 올라오셨어. 나 취득시효 완성됐다.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거야. 땅 내놔라 이거죠. 왜? 그 땅에 아파트 들어와. 그 땅에 아파트 들어와.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땅 내놔라.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 뺏겨야 돼. 땅 뺏기는 거야. 응? 왜 그러냐면 점유했죠. 아저씨가. 점유하는 사람은 자주, 평원, 공연, 추정이 돼요. 그런데 취득시효는요. 자주, 평원, 공연으로 20년 이상 점유하면 그럼요.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취득시효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청구권 행사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되는 사람은 입증해야 안 해.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지금 추정이 되니까 입증 안 해도 돼. 그럼 취득시효를 부정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저씨는 타주 점유예요. 입증해야 되잖아. 그렇죠? 입증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입증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임대차 계약서 쓰시는 거야. 임대차 계약서 쓰면 아저씨는 뭐예요? 임차인 타주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써야 되는데 아버지가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 상담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19년 11개월 됐어. 한 달 남았어. 아니 진짜로 한 달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빨리 가서 임대차 계약서 받으시라고. 그렇죠? 그런데 계약서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안 써주지. 안 써줄 거야 아마. 이 공인중개사 때문에 취득시효 제도를 다 알아. 한 달만 지금 날짜 세고 있다니까 지금. 응? 이제 20일만 지나면 이 땅은 내 땅이다.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세금은 냈죠. 재산세가 세금 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세금 내는데 필요하다. 세금 내는데 필요하다. 아저씨에게 사인 좀 해달라. 응? 그럼 사인 해줄 거 아니야. 지가 세금 낸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위에는요. 임대차 계약서 이게 지금 딱 덮여져 있어. 그래서 사인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와서 이제 아저씨가 등기청구권 행사할 거 아니야.
그럼 문제 보여줘. 뭘? 임대차 계약서 여기 있다고. 그 아저씨는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요. 그렇죠? 취득시효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받아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지 입증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땅 뺏기는 거야. 그게 뭐예요? 취득시효요.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되세요?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돼 있는데 소유권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몇 년 지나면 되냐?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게 그게 등기부 취득시효예요. 그게 어딨냐? 여기 있어요. 자, 갑소의 토지인데 점유하던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팔았죠. 그럼 병은 지금 점유하고 있죠. 등기도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거기다가 선이 무과실이죠. 근데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환 청구한다 그랬죠. 반환 청구 10년 이내 해야 돼. 10년 지나버리면 얘는요.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돼서 소유권 취득해. 그게 뭐다? 등기부 취득시효. 됐어요?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땅 뺏는 거예요. 잘못하면 땅 뺏기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굉장히 이런 제도가 있다니까요. 취득시효. 그렇죠? 근데 취득시효 문제가 나오면 보통 뭐로 나오느냐? 사례로 나와요. 사례 법률 관계 묻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한 문제 나옵니다. 꼭 한 문제. 자, 옆에 보시면 선점, 습득, 발견 나오죠? 그렇죠? 그거는 용어만 아시면 되고 그거는 그렇게 필요 없어요. 선점, 무주물 선점, 습득, 유실물 습득, 발견, 매장물 발견. 여러분들 기본서 받으셨으니까 기본서 요 파트에 가보시면요. 제가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국내 최초로 그림으로 설명한다 그러잖아. 응? 그래서 무주물 선점은 뭐 나오냐면 참바다 씨가 바다 나가서 뭐 했어요? 참바다 씨가 바다 나가서 뭐 했어요? 낚시했어요. 낚시. 낚시가 뭐예요? 무주물 선점이요. 아,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있다니까. 응? 유실물 습득은요? 유실물 습득했죠.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다가 돈 주웠죠. 유실물 습득. 그죠? 매장물 발견은요? 땅을 팠더니 매장되어 있는 뭐가 발견됐어요? 도자기 발견됐죠. 그 그림이 다 그려져 있다고. 아, 우리 기본서에 보면 그림 다 그려놨어요. 그림은. 그림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이라이트가 혼화야. 혼화. 혼화, 거기 첨부, 부합, 혼화, 가공 있죠? 혼화가 뭘까요? 혼화. 섞였다. 혼화. 섞였다.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 뭐가 그려져 있냐면 양주잔에 맥주 있죠? 양주잔이 맥주잔에 퐁 들어갔어. 뭐? 폭탄주. 그렇죠? 폭탄주. 더 쉽게 얘기하면 소맥. 소맥. 아, 소맥 해갖고 어떻게 해요? 티슈 한 장 얹어서 흔들죠? 팍 떼서 뒤에 붙이죠? 그게 뭐야? 혼화. 그렇죠? 혼화하고 혼동은 달라요. 혼동은요. 달의 몰락이라니까. 그렇죠? 근데 혼화는요. 소맥이라니까. 아, 거기 책에 그림 다 그려져 있다니까. 그래서 국내 최초로 내가 그림을 설명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건 용어만 알면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거기 공동 소유 있죠? 얘가 또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소유권 쪽에서는 세 문제 나오는데 상린관계, 그 다음에 취득시효, 그 다음에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소유권은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공동소유라 그래요. 그래서 공동소유는 공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유가 있어요. 여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얘가 중요해. 공유가. 얘가 기준이에요. 기준. 근데 요거 이해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라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을 뺏긴 거예요. 근데 독일 민법은 로마법적인 게 있고 게르만법적인 게 있어요. 근데 얘는 이 공유는 로마법적인 거예요. 로마가 왜 망했냐면 지들끼리 놀다 망했어요. 그 로마는 개인주의. 얘는 개인주의예요. 공유는. 로마가 어디에 망했냐면 게르만족한테 망했어. 게르만족은 때로 몰려다녀요. 집단주의, 단체주의. 그래서 합유 총유는 얘는 집단주의예요. 그래서 또 국내 최초로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이 그림은 내가 특허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누가 무단으로 도용하면 처벌받습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공유는 뭐냐? 이게 공유입니다. 햄버거 가게 중에 버거킹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와퍼라고 햄버거 큰 거 있죠. 한 입에 안 들어가죠.
그렇죠? 햄버거 잘라놓은 게 공유입니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라니까. 햄버거 잘라놓은 게 뭐다? 그게 공유예요. 요게 뭐냐면 요게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유는 소유권은 하나죠. 하나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태로 분할된 거, 그게 공유예요. 그러니까 이 지분은 뭐하고 마찬가지다?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이 지분의 형태로 분할된 거니까 지분은 뭐다? 소유권이에요. 그럼 소유권이니까 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죠. 그렇죠? 임의로 무슨 소리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이. 그렇죠? 처분 뭐 하는 거예요? 처분 양도, 폭이, 담보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다른 공유자 동의받지 않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 설정하는 게 뭐예요? 처분행위라니까. 그렇죠? 자, 지분은 소유권이죠. 그럼 상속돼야 안 돼요? 상속되죠. 돌아가시면 상속된다고. 햄버거 한 입에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잘라달라 그러죠.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그런데 합의는 뭐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 조합이요, 조합. 합의는 어디요? 조합이요. 조합재산이요. 조합재산. 그래서 그림이 이겁니다. 여기가 지분입니다. 자, 조합도 지분이 있기는 있죠. 그렇죠? 이 지분이 뭐냐면 조합원의 지위예요. 자, 이 조합의 지분을 지금 처분한다 이거예요. 이 지분을 처분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릴까요? 나 이 조합에서 어떻게 하겠다? 나가겠다. 나 지분 팔고 나가겠다. 처분한다는 얘기는 나 이 조합에서 탈퇴하겠다. 나가겠다 이게요. 그렇죠? 나가려면 이 조합은 뭐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폭이에요. 조합은 조폭이에요, 조폭. 그럼 조폭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손가락 자르는 거 아니에요? 이 영화가 다 배려나가지고서 조폭에서 나가려면 자르고 나가야 된다고. 뭘 자르고 나가기는 어떻게 나가야 돼요? 다 한 대씩 맞고 나가야 돼. 나 이번에 나갈 겁니다. 퍽 맞고. 저 이번에 나갈 겁니다. 퍽 맞고. 다 한 대씩 맞고 나가야 된다. 전원의 동의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이 지분은 조합원의 지위죠. 상속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어떻게 아들이 대신하겠어? 그러니까 집단주의적인 거니까 상속이 안 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3명이 합의하다가 1명 죽었죠. 그럼 2사람의 합의가 되는 거야. 상속이 안 되니까. 그렇죠? 또 1명 죽으면요. 남아있는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되죠. 더 이상 공동 소유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왜 자꾸 사람이 죽죠? 왜 자꾸 사람이 죽어? 왜 죽긴 왜 죽어? 죽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아니 3명이 합의하다 1명 죽이면, 2놈이 합세해서 1명 죽이면요, 2놈 거잖아. 그렇죠? 그래 또 싸우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한 놈이 자기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어디 무서워서 이거 합의하겠어? 이거 합의 조합을 하고 있는데 얘가 나한테 커피를 타다 주네? 마실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암하고는 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아주 집단 끈끈한 뭐가 있을 때 하는 거야. 함부로 못해 이거. 얘가 나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려고. 못한다니까. 그림 보세요. 붙어있죠. 그러니까 분할 청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기는 개인주의적인 거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얘는 분할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그림으로 이해되셔야 돼. 그림으로 이해됐죠? 그럼 나머지는 공유하고 다 같아요. 나머지는 공유하고 다 같아요.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은 이게 공유물이잖아요. 공유물 전부를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 받아야 돼. 합의물 전부를 처분하려면 역시 전원의 동의 받아야 돼. 됐어요? 그러니까 합의는 뭘 하시면 되는 거냐면 공유하고 뭐가 다르냐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그럼 나머지는 다 뭐하고 같다? 공유하고 같으니까 공유에 집중하시면 된다고. 총유는요,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뭐라 그랬어요? 교회, 그 다음에 종중, 그렇죠? 교회 재산 있죠? 그게 총유입니다. 총유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예요. 이거 뭐죠?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분 없어요.
지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분 상속될 일 없고 없으니까 분할 청구할 일도 없고 그렇죠? 완전히 단체주의적인 거죠. 그렇죠? 이 총유는 18회 이후에 우리 시험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총유는 여러분들은 딱 내가 찝어줄 테니까 판례 3개 찝어줄게요. 판례 3개만 딱 해. 판례 3개만. 이것도 왜 하는 거냐면 다른 국가고시는 자꾸 이게 나와 이 판례가. 근데 우리 시험만 지금 안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불안해서 혹시 모르니까 내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겨도 굉장히 꼼꼼해. 그러니까 그 3개만 딱 하고 끝내는 거야.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요?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야. 이 공유의 법률 관계 이거 물어본다고요. 공유물 분할 있죠. 합유 총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핵심은 여기라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이 2개는요. 이 2개는 빨리빨리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그림으로 딱 이해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공동소유. 공동소유 개념 잡았어요? 그렇죠? 소유권에서는 필요한 데가 상린관계, 그 다음에 취득시효, 그 다음에 공동소유 중에서 뭐예요? 공유. 요거 하시는 거야.